안녕하십니까, 무역찐선생 채널의 김경환 관수사입니다. 오늘은 수출신고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해외 여행에 가실 때 이제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 여권의 도장을 받고 이제 해외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수출신고라는 것은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국내에 있는 물건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 미리 세관에 신고를 하고 세관에서 이를 수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출 화주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 신고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관에서 이를 수리를 해주면은 우리가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수출 신고 필증. 자, 예전에는 이제 수출 면장이라고도 불렸죠. 수출 면장. 예전에는 이 수출 신고가 신고제가 아니라 면허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면허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 면장이라고 불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출 신고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준비해야 될 사항과 우리가 수출 신고서가 어떻게 생겼나 그 양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통관 고유부 때문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수출자의 사업자 등록증은 필수적으로 있게 되겠고요. 이제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생산자의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구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이따 보시겠지만 그 수출 신고서상에 생산자의 정보도 같이 기재가 되는데요. 만약에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데 생산자를 이제 미상으로 해도 된다. 뭐 쉽게 말하면 모른다. 생산자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뭐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이 물건이 누가 누구에게 수출되고 뭐 어떠한 물건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선적 서류, 지난 시간에 이제 선적 서류 하면은 이제 BL이나 에어웨이빌이 있었는데요. 이 수출 신고를 할 때 이 두 가지 서류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출 신고는 선적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제 수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품목 분류를 위한 제품 정보가 필요합니다. 뭐 이것은 결국에는 HS 코드를 결정하기 위한 것인데요. HS 코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HS 코드를 이제 관세사에 전달하시면 되고요. HS 코드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관세사가 HS 코드를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물건의 뭐 상태라던가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세사에 전달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물품의 현 소재지 그리고 적재정 보세구역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신고를 어디에 하냐 이 문제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물건이 대전에 있다 그러면 이제 대전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인천에 있다 인천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물품의 현 소재지와 적재정 보세구역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다섯 번째로는 이제 C조건, D조건의 경우 운임 보험료가 있습니다. 자, 이 C조건, D조건이라면 이제 인코텀즈에서 뭐 CIF 조건, 뭐 DDP 조건, 뭐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운임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이제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수출 신고 가격은 FOB 조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FOB 조건에서 이제 운임과 보험료가 추가가 되면 이제 C 조건이 되죠. 거기다 이제 또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D 조건으로 가게 되는데요. 요 결국에는 신고 가격 기준이 FOB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C 조건, D 조건인 경우에는 이제 요 물품 가격에서 요 차액만큼을 이제 같이 이제 신고서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운임 보험료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여섯 번째 이제 기타 조건이라 해서 만약에 이 수출 신고가 일반적인 수출이 아니라
뭐 재수출 신고다. 뭐 물건이 예전에 들어왔던 건데 뭐 담보가 걸려 있어서 그 물품을 이제 재수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 기존의 수입 신고 번호라던가 뭐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뭐 또는 뭐 LC 거래다. 그러면 이제 LC 번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은 기타라고 해서 기타 거래 조건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수출 신고 준비 사항은 이 정도로 살펴보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번 수출 물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출 물품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제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인보이스를 보시면은 이제 슈퍼에 A 회사가 있고 여기는 수입자 B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천에서 AI 중국으로 수출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인보이스 번호와 인보이스 작성 일자가 나와 있죠. 여기는 결제 조건, TT 조건을 해서 이제 거래가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물품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마스크팩, 이제 마스크팩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단가와 이제 수량과 단가, 그래서 금액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인도 조건이 CIF라고 되어 있죠. 이 물품 가격에 이제 운송료와 보험료가 포함이 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이제 화주 또는 운송사와 확인을 해서 이 물품의 운임과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임 600불, 보험료 5만 원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패킹 리스트를 볼까요? 자, 패킹 리스트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결국에는 이 물건이 이제 중량이 어떻게 되는지, 포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 물품은 포장이 현재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포장된 박스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내용은 이 수출 물품이 어떤 형태로 포장이 되었나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60파레트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박스가 굉장히 많은 박스가 결국에는 한 파레트 위에 이제 올라가서 이러한 파레트가 60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사이즈는 84 cm 정도가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신고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출 신고를 앞두고 있다. 방금과 같이 이제 인보이스 패킹 작성하시고 기타 신고에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관세사에 전달하시게 되면 이제 관세사에서 이 수출 신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신고서 양식을 보시면요. 자, 먼저 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는 이제 인보이스의 번호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앞에서 인보이스 상단에 표시된 번호를 이제 기재를 하게 되었고요. 자, 중요한 내용 위주로 살펴볼까요? 자, 먼저 제가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게 어떤 내용이었죠?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이제 통관 고유보를 확인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됩니다. 수출 대행자, 수출 화주가 기재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이 물품을 직접 만들었냐, 뭐 아니면 어디서 사다가 파는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뭐 이제 A, B, C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행을 했다, 구매를 해서 원상태로 이제 수출한다라고 해서 C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조자는 미상, 이제 모른다라고 신고를 하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물건을 누구한테 파는가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해외의 사업자가 되겠죠. 중국의 모 회사가 이제 수입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 이제 두 번째 인보이스 패킹을 통해서 이제 이 물품의 그 수량이나 단가나 이제 중량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먼저 아까 같은 경우는 물품이 마스크팩 한 종류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란이 지금 현재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마스크팩도 수출하고 폼클렌징도 수출하고 로션 스킨도 수출한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엔 물품의 HS 코드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 란이 1번 란, 2번 란, 3번 란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이 란은 뭐 쉽게 생각하면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것들끼리 이제 모여서 신고서를 구성하는 방이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가 다 마스크팩이기 때문에
지금 방이 하나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마스크팩의 HS 코드를 확인하면 이 코드가 됩니다. 3307-90-4000. 여기 세분보호라는 것이 HS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HS 코드 기재를 하였고요. 지금 여기 물건이 아까 한 3, 4종류가 되기 때문에 뒷장에 이제 표시를 한다. 이제 을지참조라고 되어 있고요. 뒷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1번 물품, 2번 물품, 3번 물품, 4번 물품, 그것의 수량, 아까 보시면 인보이스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단가, 요것과 요거 곱해서 금액이 이제 산출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량, 단가, 금액을 작성을 하였고요. 또 중량이 있겠죠. 아까 보시면은 그 중량은 순중량과 총중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순중량이 있고 밑에 보시면 총중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으면은 이제 패킹 리스트를 보고 작성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 물품이 뭐 박스 수가 아니라 수출되는 포장 형태가 그 파레트로 되어 있는데 파레트가 몇 개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60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60파레트라고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원산지는 코리아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물품의 FTA 원산지명서를 작성을 할 예정인가 라고 했을 때, 만약에 FTA 원산지명서를 이제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Y가 되어 있고요. 이제 작성을 안 한다라고 하면 N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되는 경우에 FTA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 그것을 이제 그 통계하기 위해서 이제 포함이 된 내용이고요. 자, 다시 위에서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제가 아까 그 물품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서 이제 수출이 되는지, 그 어디서 이제 그 적재가 되는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물품 소재지와 적재항, 적재예정, 보세구역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 현재 선광신 컨테이너 터미널 보세창고에 있다. 그리고 적재 예정 보세구역도 여기 보시면 코드가 동일하죠. 그리고 이 장소에서 이제 적재가 된다. 당연히 이 장소는 이제 인천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이 현재 인천에 있고 적재도 인천에서 된다. 자, 제가 아까 이것이 중요한 내용은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고를 어느 세관에 하냐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020, 여기 보시면 세관이 있는데요. 020 세관, 인천 세관을 의미합니다. 인천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인천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한다. 그 신고를 처리해주는 수출과 코드가 이제 09과입니다. 자, 인천에 있고 인천에 수출되는데 대전 세관을 찾아가면 안 되겠죠. 예, 인천 세관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 구분이 11번이라고 하는 코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물품이 왜 수출되는가, 뭐 물품이 판매로만 수출되는 것은 아니죠. 원래 빌려왔다가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빌려주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해외에 있는 전시에 참가하기 위해서 혹은 뭐 무상으로 샘플로 제공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상황별로 코드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11번은 이것은 일반 판매된 수출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결제 방법은 TT, 이제 해외 그 전신한 방식으로 이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여기 LC 거래라면 LC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제 뭐 무상으로 준다, 공짜로 준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뭐 GN 등의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목적국은 중국, 아까 거래처가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으로 간다 라는 내용이고요. 운송 형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가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혹은 뭐 포장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 10이라는 것은 해상 운송입니다. 자, 그리고 FC라는 것은 이것이 풀 컨테이너다. 이제 뭐 LCL이 아니라 이제 FCL, 풀 컨테이너로 운송이 된다 해서 이렇게 코드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수출 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환급을 누가 받냐,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C조건이나 D조건의 경우에는 운송료, 그 운임과 보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신고 가격은 FOB 가격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결제 금액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 신고 가격이 있죠. 결제 금액은
실제 이 수출자 수입자 간의 그 계약된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CIF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고 이렇게 이제 A 가격이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CIF 조건에 이 가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결제 금액과 신고 가격이 지금 동일한가요? 여기 272052고요. 271407이죠. 이 차이가 있죠. 이 차액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운송료와 보험료 차액이 바로 이 신고 가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제 금액에서 이 두 가격을 빼면은 이 가격이 산출이 되는 것이고요. 자, 가끔 가다가 이게 왜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는 결제 금액, 우리나라 수출 신고는 신고 가격을 FOB 기준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 조건이 이제 FOB 조건에서 더 나아가서 C 조건이나 D 조건인 경우에는 이 운임과 보험료를 뺀 금액이 이제 신고 가격으로 잡힌다. 이 신고 가격이 결국에는 수출, 여러분들 중요한 실적이 되게 됩니다. 수출 실적. 여러분들의 수출 실적은 바로 이 금액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 표를 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행기 표를 끊고 비행기를 실제로 타고 나가야 되겠죠?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출 신고를 하고 세관에서 이를 수리를 해주면은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서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물품을 싣고 이제 해외로 이제 나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이제 주어지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적재 의무 기한이라는 내용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수출 신고는 이제 수리가 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이제 물건을 싣고 이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적재 의무 기한은 이제 한 달로 두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신고 수리일이 있고 이제 적재 의무 기한이 있죠. 혹시 그 한 달 이내에 배를 이제 그 적재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것을 이제 그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연장을 안 해놓고 의무기한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 이내에 내보내는 것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가끔 가다가 이제 신고를 하시고 뭐 다음 날까지 무조건 나가야 되나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달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한 달 이내에만 이제 수출 신고 그 적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고인 기재나 선적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이렇게 한 달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란이 하나뿐이고 뭐 이제 일반 수출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신고서 양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 세관에 이제 전자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 세관에서 심사를 하고 이제 수리를 해주게 되면 여기 이제 이게 도장이 찍힙니다. 무슨 세관이라고 이제 도장이 찍히게 되겠고요. 그 도장이 찍힌 서류를 우리가 수출신고 필증이다. 수출신고 필증. 또는 뭐 옛날 표현으로 하면 수출 면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수출신고와 관련된 준비사항과 출신고서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무역 찐선생 김경환 간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